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먹었나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천회장과 함께 아주 쉴 틈 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 여러분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몰아서 들으세요. 몰아서 그냥 몰빵으로 쫙 몰아 듣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듣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저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금세 하루가 가네요. 금세 하루가 가고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땀 흘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좀 땀 흘리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 모드 가야죠. 운동 모드. 그다음 겨울에는 뭐 좀 춥고 하니까 사람이 좀 게을렀는데 이제는 연락에 운동하자. 땀도 흘리고 살도 빼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석삼조인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건강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이 정신력이 강하려면 일단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체력부터 강화시킵시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코로나 사태 뒤에 이제 고점의 턱밑까지 올랐어. 와, 일본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더라고. 니케이 225죠. 하여튼 고점의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그 주요국 지수가 2021년께 고점을 찍은 뒤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후 재반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안간힘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고 합니다. 니케이 지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최근 1, 2년간 큰 하락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뭐 반등도 빨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저물가, 그리고 소비재 중심의 그 경제 구조, 이게 꼽히는 것 같아요. 저물가와 소비재 중심 구조. 그러다 보니 물가나 뭐 정부 채권 발행 여력의 측면에서 당분간은 그 통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최고치 경신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쭉 잘 올라가요. 일본은 보니까. 아주 좋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 29일이죠. 지난 10일이죠. 10일 보니까 29,388.30. 잘 맞췄습니다. 29,388.30에 잘 맞췄는데, 코로나 사태 뒤에 고점이 언제냐? 2021년 9월 14일이었을 거야. 이때 3670까지 갔단 말이야. 3670. 이거 대비했을 때 4.18% 낮은 수치예요. 거의 다 왔어, 얘들은. 우리는 언제 가나 3300. 같은 날 코스피 지수가 고점과 25.11% 차이를 보였고, S&P 지수는 14.02, 상하이 지수 11.92% 등등 한 1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야. 쭉쭉 올라가. 한국, 미국 등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에 정부랑 그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펴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증시 조정이 크지 않았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야, 일본은. 선방하고 있더라. 일본은 워낙 저물가가 심했던 탓에 코로나 사태 뒤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긴축할 이유가 없었고 이런 상황은 올해 내내 마찬가지일 거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니케이 지수에서 소비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 지수의 시가총액 탑5 가운데 3개가 불황에 강한 소비재더라고요.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계속 푸는 데다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소니의 올 1분기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5%나 높아졌어. 패스트 리테일링 2월 마감 26.9%, 도요토 자동차 19.4% 등도 아주 양호한 매출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일본 펀드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본 펀드
설정액 10억 원 이상. 일본 펀드의 연초이후 평균 수익률이 14.8%예요.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0.58%에 대비했을 때 양호합니다. 에이스 일본 탑픽스 레버리지가 ETF의 수익률이 벌써 25.33%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발빠른 투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일찌감치 일본 투자를 가는 거야. 국내 투자자 우리 개인 기간 합산했을 때 일본 주식 보유 금액이 지난해 9월에 23억 7,254만 달러에서 이달 11일 29억 8,945만 달러로 26% 늘어났어. 26%.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으로. 니폰으로 가는 거야. 니폰. 일본 참 잘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별로 보니까 보유량을 보면 의류기업 골드윈이 4억 9,336만 달러 가장 많았고, 니폰 스틸 3억 5,209만 달러, 가도카와 3억 3,716만 달러, 넥슨이 3억 2,379만 달러, 그 반다이 남코 2억 4,219만 달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물가 압력이 높아진 점은 위험 요소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당 기준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했는데 이는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최대 수준이었고 이달 들어서 이 금리는 0.4%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고 0.5%까지는 가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당분간 강세를 띠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일본 증시의 특성상 상승 속도는 약간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고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보시면 나와 있죠. 아까 에이스 일본 레버리지 ETF가 벌써 20% 넘었어요. 2.57. 미래에셋의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이게 증권 상장 지수 신탁이 또 이것도 28.70%네요. 그리고 코덱스 일본 탑픽스 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17% 3. 실안의 일본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도 14%. KB스타 재팬 인덱스 증권자 투자 신탁. 하여튼 대부분 다 10% 넘어요. 지금 일본 펀드가 좋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럽네요. 보니까.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아직 2,500에서 더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얘들은 벌써 이제 3만을 좀 돌파하려고 3만 턱밑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벌써 3,000 근처에 갔어야 돼. 코스피가 가지 못하고 있어. 버핏 형님이 왜 일본에 가겠어? 일본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코스피 국장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에게 일본 가가지고 투자하고 일본 ETF 투자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세상 밖에, 우리네 국내 밖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변화, 흐름을 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본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